관계 없는 문장. 관계 없는 문장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에 있었던 동그라미 1번 나오기 전까지의 지문들을 그 문장을 제시문이라고 생각하고 핵심어부터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수능 문제 35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1번 나오기 전까지 먼저 읽어보자. 자, 배우들이나 가수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은 recognize 요거 z로 쓰든 s로 쓰든 똑같아요. 인정하다, 인식하다죠. 그래서 무엇을 알아요? 인간의 목소리의 힘을 압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무엇으로서의 인간의 목소리야? means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 되는데 그냥 의사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용되면 무엇을 넘어서라는 뜻이지. 그냥 단순하게 디코드하면 인코드가 암호화하다, 디코드가 그 코드를 해독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독하는 것을 넘어선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고 해요. 무엇을? 그냥 단어 뜻을 해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나가. 그래서 지금 사용되는 단어들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목소리는 아주 강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의사소통은 요 아무에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지. 그지? 그럼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인간의 목소리라는 거는 의사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의미를 더 가질 수 있어야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learning, 배우는 것은 무엇을? To control your voice, 너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use it, 너의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for different purpose, 그러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해요. 그럼 너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즉 목적에 따라서 나의 목소리를 통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나는 목소리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야. 그지? 자, 이렇게 배우는 것이 그러므로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졸라 중요하다죠? 그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develop, 발달이 되기 위해서. 근데 as, 뭘로써 발달이 돼야 돼? 초기의 커리어 선생님으로서. 그럼 이때는 앞에서 목소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목적에 따라 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지금 대충 상황은 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요 해당되는 요 중요한 표현들과 어휘들이 반복되게 등장하고 있는지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1문제입니다. 뭐니? 자, 5초 마무리합니다. 3,
이상의 목소리를 사용한다라는 것 하나, 의사소통 이상의 것을 전달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목적에 맞게 그 목소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지?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요. 여기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더 플러스 비교급 블라블라블라 컴마 그리고 나서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문장이 진행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비교급을 A, 두 번째 비교급을 B라고 한다면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B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할수록 더 자신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 you 이때 너는 teacher겠죠. 그죠? 너가 give instructions 너가 지시사항들을 주는데 더 자신감 있게 주면 줄수록 더 higher 뭐가 높아져? chance 그런 기회나 확률이 높아지죠. 무엇에? 긍정적인 수업 반응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자신감 있게 말할수록 교실의 반응이 더 긍정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네. 그지? 근데 이때 보이스에 대한 거 어디에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시사항을 주는 것이죠. 그죠? 그럼 지시사항을 준다라는 그 목적에 맞게 내가 confidently 자신감 있게 보이스를 조절하는 것이지. 그지? 그럼 요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한 3모 정도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There are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죠.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야? Being able to project your voice 너가 프로젝트 하면 요거 빔 프로젝터 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투영하다, 투사하다야. 즉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투사하다. 그죠? 그래서 너의 목소리를 loudly 시끄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will be 뭐가 되는데 very useful 아주 유용한 때가 있어요. 언제?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자, 그리고 아는 것은 you can cut through a noisy classroom, dinner hall, or playground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너가 되게 시끄러운 교실이라던가 막 그런 저녁 식사하는 자리라던가 막 놀이터 같은 곳에서 너가 그걸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지? 그럼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is a great 엄청나게 네가 가져야 할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앞에 목소리를 시끄럽게 쓰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그 뒤에 나오는 시끄러운 소음들을 끊어내고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런 어지러운 상황들을 지금 중단하려는 보호 목적에 맞게 내 목소리를 시끄럽게 조절한 것이지. 그지? 그러면 2번도 괜찮다고 볼게요. 그죠? 자, 그리고 3번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address라는 표현은 첫 번째로 강조하다라는 표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다, 해결하다, 다루다라는 뜻이야. 처리하다, 해결하다, 다루다. 자, 그래서 문제를 너가 해결하는 것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시끄러운 소음 문제죠. 소음 문제. 그죠? 그럼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결하다라는 뜻으로 가겠어. 그래서 학교에서 시끄러운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때 학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선생들은 should search for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을 같이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뭔가가 삐끗한 게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 대상을 지금 선생으로 잡고 있었지. 그지? 지금 키워드는 교실 상황에서 목적에 맞게 교사가 목적에 맞게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 목소리가 그 의사 전달 이상의 의미를 가는 것이니까 목소리를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들이죠. 그죠? 근데 이때는 그냥 목소리 이런 거 앞에 노이즈 같은 거 하나 나왔으니까 지금 노이즈 하나 넣어준 것이고 교사가 지금 포커스가 아니라 그런 학생과 선생들, 부모들이 같이 들어가잖아. 선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소음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들어가야 돼. 만약에 이 부분에 이 해결책이 나의 목소리를 조절해서 무언가 교사의 목소리를 조절하는 부분이었다면 괜찮았을 거야. 그지? 근데 그게 안 들어갔죠. 3번으로 골라줄게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없다 치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지. 그럼 크면 좋다였고요. however로 들어갔어. 그럼 반대의 의미가 들어가겠지. 그지? 자, 그래서 나는 항상 너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대.
뭐라고? 너가 사용을 해. 근데 너의 가장 큰 목소리를 아주 심하게 sparingly 들어가 있죠. 요거는 드물게, 희귀하게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앞에 목소리가 크면 좋다였고요. 이때는 목소리 크게 쓰는 거는 하지 마라 라는 것이지. 그지? 그리고 다시 avoid shouting이니까 소리치는 것, 즉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는 의미죠. 그럼 앞뒤의 내용이 반대되고 있으니 however를 기반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 그지?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소리치고 이런 건 하지 말래요.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큰 소리 내지 말자라는 의미가 계속 이어져야겠어. 그래서 조용하고 권위 있고 침착한 톤은, 그럼 얘네들은 지금 라우드하지 않은 목소리지, 그지? 이런 죽어 있는 목소리는 가집니다. 훨씬 더 큰 영향을 가지죠. 뭐보다? 약간 패닉드, 아주 당황한 샤우팅보다. 그럼 이때 샤우팅보다는 조용하고 권위 있고 침착한 목소리가 좋다라는 내용이니까 이 4번 문장이랑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괜찮습니다. 됐죠? 이 정도 풀어주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문단 순서 배열 좀 풀어볼게요. 자, 36번이고요. 제시문 먼저 읽어줄 테니까 나머지에 있는 문장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 fascinating, 아주 매력적인 species, 종입니다. 무엇에? water flea 하면 우리 벼룩마켓이, 그 벼룩시장 영어 뭔지 알아? 너네 벼룩시장 알아? 뭔지 알아? 해본 적 있어? 우리 때만 해도, 요새는 하는지 모르겠어. 나 고등학교 때까진, 고등학교 축제날 이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축제날 아니어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한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 막 짧으면 한 2, 3개월에 한 번씩 그 바자회를 열어서 벼룩시장을, 그러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옷 같은 거 막 500원씩 이렇게 팔아. 막 500원,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왜냐면 라떼만 해도 컵떡볶이 500원이면 사 먹던 시절이거든. 엽떡처럼 14,000원까지 올라가지 않던 때였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벼룩시장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때는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 그럼 아파트 단지가 그 막 아파트들이 보통 일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중간에 이런 통로 같은 데가 있잖아, 큰 길이. 그럼 여기에 항상 5일장이나 그런 매번 주마다 장이 열렸어. 그래서 여기서도 벼룩시장을 해. 그래서 닭꼬치도 팔고 컵떡볶이도 팔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팔고, 요새 약간 그런 뭐 팝업스토어 이런 거 같이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서 항상 매주 축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게 있었는데 한 중학교쯤 올라가니까 슬슬 없어지더니 그러더니 이제 학교에서만 조금 남아있죠. 학교나 이제 교회 가면 달란트 막 그런 거 하죠. 달란트 시작. 그러더니 이제 슬슬 없어. 막 아파트 같이 이런데 그냥 길거리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 없지. 5일장 열리고 이런 거. 막 5일장, 주일장 그런 거 열리면 그런 때 그 미니바이킹이랑 트램펄린도 와. 그럼 그때 1,000원씩 내면서 미니바이킹 10분씩 타고 막 트램펄린 타고 막 그랬었는데 이쪽 동네에서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내가 중학교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여기부터는 없었어. 그래서 졸라 우울했어. 왜 5일장 안 열려? 막 이러면서 벼룩시장 안 해? 막 이러면서 벼룩시장 졸라 안 해! 저 옛날에는 막 강북 이런 데 있을 때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했었거든? 그래서 그거 생각난다. 중학교 때 같은 친구였던 애가 약간 일진 같은 여자애가 있었어, 같은 반에.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벼룩시장에서 뭘 팔면 학급비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학급비 1등을 하고 싶은 거야, 걔가. 그래서 중2였나? 중3이었나? 하여튼 걔가 그때 그 중1들 있잖아. 어린애들을 붙잡아서 존나 강매하는 거야. 일찍 갔던 애가 야 500원, 야 미치야 500원이면 왜 안 사? 막 이러면서 야 나 같으면 그냥 사고 말았다. 근데 나 언니 제가 말했어. 야 너 뭐해? 막 세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빨리 팔아! 막 이러고 아니 나는 그 찐따 같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벼룩입니다. 벼룩. 자 물벼룩. 자 물벼룩이라는 그런 존나 매력적인 종이 있대요. 자 이러한 종은 exhibit 하면 그 전시하다라는 뜻이니까 보여주는 거야. 그냥 드러내는 쇼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flexibility, 융통성, 유연성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러한 융통성과 유연성이라는 것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부르기로
이것을 뭐라고 불러? adaptive plastic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daptive 자체가 적응적인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지. 그지? 플라스틱의 개념은 보통 쇠랑 비교하는 거야. 쇠는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지만 플라스틱은 말랑말랑하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가소성이라던가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 융통성을 보통 플라스틱에 비유하거든. 요것 또한 그냥 적응적인 그런 융통성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는 개념은 물벼룩이 있다. 물벼룩은 융통성이 있다. 이것은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 융통성인 거죠. 그죠? 그리고 적응적인 융통성이라는 거는 적응적이다 라고 하면은 환경이 됐든 조건이 됐든 무언가 변하는 거에 맞게 같이 변해갈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지? 그리고 진화적인 그런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본 거니까 기분이 바뀐다. 이런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 정도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단 A, B, C의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서 한번 무엇이 들어갈까 생각해보면 되고 A는 첫 번째 문단 아니라 그랬지? 그럼 일단은 B, C 중에서 무조건 첫 문단부터 먼저 골라봅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첫 문단을 먼저 고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만약에 B를 골랐어. 그럼 나머지 A, C의 첫 문장 내용을 B의 끝에서 찾아줘야 되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1분 30초 줍니다. 1분.
오늘 출결 체크가 안 된 이유를 알았어. 자, 화면에 있는 분리 프로그램이 PK 공간으로 되어 있었어. 하여튼, 자, 이거 좀 볼게요. 자, A부터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보면요. 네, 그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교묘한 트릭,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것이 교묘한 전략이냐? producing, 만드는 것은 spice and helmet을 만드는 것은 spice는 밑에 단어 들어가 있죠. 가시돌기를 만들거나 헬멧, 머리 뚜껑을 만드는 것은 is costly 하면 형용사로 비싼이란 뜻입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in terms of energy, 에너지의 측면에서 비싸대. 그럼 여기에서는 스파이스와 헬멧 만드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conserve가 보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럼 보존하는 것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유기체의 생존하는 능력 그리고 번식하는 능력에서 됐지? 이 정도 B 봅니다. 만약에 애기 물벼락이 is developing 발달을 하고 있어. 발달을 해서 어른이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물벼락이니까 당연히 물 속에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라는 것이 포함해요. 화학적인 시그니처라면 시그니처가 원래 서명이지. 그치? 그러면 서명이라는 건 우리의 그러한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이거든. 그럼 화학적인 특징이 있대요. 무엇의 creatures 그런 생물체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생물체들은 무엇을 한다? 프리온 먹어요. 물벼룩을 먹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애기 물벼룩이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물이라는 이 환경이 얘가 자라고 있는 곳이 지금 물벼룩을 처먹는 애가 있는 물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곳에서 그것은 develops 발달시킵니다. 헬멧과 가시돌기를 발달시켜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헬멧과 가시돌기가 처음 나오네? 그럼 적어도 B가 나온 다음에서야 A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C 봅니다. So, 그래서 하면 결론 나타내주는 부분이죠. 그죠? It maybe will be that 들어가 있을 때 자, 그것은 대절이 잘 된다라고 들어가 있네요. 무엇이 돼? 이러한 plasticity 하면 이러한 융통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is an adaptation 적응이라고 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러한 융통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나서 설명이 들어가고 나서 볼 수 있겠지. 그지? 여기서 그냥 융통성이 있다라고만 했었지 융통성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에 대한 부분이 없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일까? 트릭,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특징이라는 게 지금 이러한 융통성이 그 적응을 특징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럼 그 특징은 come to exist, 존재하게 되어 in species, 한 종 안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because 왜? is 앞에 나오는 그 trait겠죠. 그래서 왜냐면 그 특징이 contribute to라고 했을 때 contribute to는 무엇에 기여하다 무엇을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reproductive fatness 하면 reproductive 하면 생식을 번식을 그런 fatness 적합함이죠. 그러면 번식의 적합함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번식이라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번식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융통성에 대한 내용 요 두 가지가 들어가고 나서야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아까 처음에 그냥 그 융통성이 있어요 하고 바로 때리기에는 조금 필요한 설명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B를 첫 번째 문장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번식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원래 내 남자친구의 가장 절친한 진짜 한 15년 된 친구가 11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었어. 근데 그 여자친구가 간호사인데 약간 여자친구가 일을 한 지 23살부터 그냥 전문대 나와서 일을 계속 했는데 지금 30살이잖아. 그럼 한 7, 8년을 8년을 일을 했잖아. 근데 모은 돈이 한 1,000만 원? 뭐 1년에 100만 원씩 모은 거야. 한 달에 10만 원씩. 근데 이것도 개노답이잖아. 한 1,000에서 2,000 이 정도를 모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 남자친구의 그 친구는 그 버스 기사야.
근데 이제 어울리지. 근데 이제 버스 기사인데 그냥 왜 그런 하잘데기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빠가 그런 버스 사업 같은 거에서 막 팀장이나 이런 식으로 오래 하셨어서 아빠는 이제 하지 말라 했는데 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왜 뭐 서울인가 경기도인가에 있는 그 아예 도 버스 기사 이렇게 좀 준 공무원처럼 그렇게 하는데 뭐 거기에서 막 지위나 이런 게 되게 높은가 봐. 그래서 얘는 3년을 일했는데 3억을 모았어. 이제 버스 기사 좋지. 얘들아, 버스 기사 만나는 거야. 너네도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싶으면 버스 기사 하는 거야. 버스 기사 얼마나 좋은 직업이다 얘들아. 자, 그래서 내 남자친구의 친구는 3년을 일을 해서 3억을 모았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얘네가 만난 지 한 4년 정도 됐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처음에 애초에 한 3년 일하고 얘는 3억을 모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소비 습관이나 약간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나잖아. 근데 얘네가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둘이 중학교 때 첫사랑이야. 중학교 때 처음 사귀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1년 이렇게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헤어졌는데 그 남자애는 얘가 되게 첫사랑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첫사랑의 추억으로 잘 간직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연애는 딱히 한 적이 없고 왜냐면 막 버스 기사하고 사실 그랬으니까 이제 딱 누구한테 말하고 하기에는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런 자신감이 되게 없고 이래가지고 막 여자들 만나는 걸 피하고 이래가지고 연애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거야. 막 뭐가 좀 될만 하다거나 막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어른이 다 되고 나서 성인이 다 되고 나서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여자애한테 전화를 해봤대. 근데 여자가 받더래. 근데 이제 밤에 새벽에 전화를 한 거야. 새벽에 자니? 이러고. 근데 여자애가 받아서 그냥 뭐 했는데 그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그냥 재밌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 한번 보자 이래서 새벽에 그럼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했대. 새벽에. 그래서 응? 이러고 그래서 얘가 택시 타고 갔대. 근데 택시 타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 여자애가 간호사라고 그랬잖아. 그게 이제 3교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밤에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그냥 그렇게 와서 한 1시간 정도 잠깐 얘기하고 여자애가 나 출근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새벽이니까 그냥 집에서 자고 있어라. 그러니까 남자애는 여기서 자고 꿀잠 이러고 자고 그리고 진짜 푹 잤대. 그리고 여자애는 일하고 와서 아침에 같이 와서 이제 아침에 여자애도 퇴근해서 졸리니까 같이 그러고 둘 다 퍼져서 자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갑자기 역사를 치르고 미국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사귀게 되더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전개가 되게 상당히 급전개잖아. 이것만 봐도 솔직히 되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있었어. 이때 한창 사귀고 있던 중이었어. 근데 그냥 불러서 역사를 치르고 이러고 바로 환승을 한 거야. 그렇게 만났는데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무리 쓰레기같이 굴어도 남자애가 약간 첫사랑이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에 여자가 얘밖에 없으니까 약간 얘한테 뭔가 올인 막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4년을 만난 거야.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직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뭐지 막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지자는 식으로 막 졸라 협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애가 알겠다 결혼하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자애가 8년 동안 모은 돈이 이거라고 그랬잖아. 게임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게임에 현질을 한대.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한대. 그러다가 나중에 여자애 자취하고 남자애도 자취하니까 같이 합쳐서 이제 같이 동거를 한 게 한 1, 2년 막 이 정도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럴 거면 어차피 동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 똑같지 않냐. 그래서 그래 했는데 얘가 모은 돈도 없고 그리고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말도 안 하고 모든 결혼 비용을 일체 단 10,000원도 낸 적이 없는 채로 남자애가 모든 식장이면 뭐 웨딩 촬영이면 청첩장이면 모든 비용을 플랜하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결혼을 준비한 신혼여행 비용까지 전부 다. 근데 심지어 여자애는 무슨 뭐 웨딩드레스 한 벌 대여하는데 뭐 800만 원짜리 뭐 그런 걸 하자 막 그러면서 지랄 연명하면서 막 거기에만 지금 얘가 거의 그 준비에만 1억을 넘게 태운 거야 혼자서. 그냥 여자애가 막 정해서 이거 해 이러면 그 돈만 내고 막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되게 싫어했어. 너 결혼하면 안 될 텐데. 나도 듣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자기들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시작이
시작이 상당히 불순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승낙하고 조금 그랬었거든. 근데 뭐 결혼 뭐 한다고 하니까 뭐 아무리 말려도 뭐 소용이 있겠니, 이미 다 진행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래, 저는 얘가 좋다면 그냥 얘가 있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좋은 거겠지, 그냥 축하해주자 이러고 있었어. 근데 심지어 여자애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빠아가지고 부케 받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 이게 그 남자애가 내 남자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남자친구가 나한테 부케를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 그래서 11월에 같이 결혼식을 가서 부케를 받아줄 예정이었어. 근데 어젯밤에 파혼을 한 거야. 그래서 막 예식장 취소 비용 위약금만 한 500만 원. 막 이미 웨딩 사진 이런 거 다 찍었어. 청첩장을 3일 후에 주기로 해서 그 만나기로 했었어, 얘네가.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막 여행지도 다 정하고 다 끝났어. 식만 올리면 되는데 갑자기 어제 파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랬더니 여자애가 클럽을 간 걸 들켰대. 클럽을 간 걸 들켰는데 심지어 처음이 아니고, 그리고 그 클럽을 갔다 들켰다라는 게 이제 그냥 가서 춤추고 놀았어요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빌드업들이 있는 거야. 미친. 그래서 방금 들었어. 아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갔다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존나 재밌다.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파혼해서 나는 생판 모르는 여자의 부케를 받을 일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왜 번식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그 여자보다 아주 번식의 욕구가 뛰어났던 것이겠지. 그치? 너무 웃기지 않냐? 그래서 번식의 욕구가 되게 뛰어난 그 여성분께서 상당히 끝까지 그 번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번식 활동을 위해서 조금 다분히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그 클럽 하나 들킨 거고, 그것도 되게 우연히 그냥 여자애가 막 시프트 근무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밤에 출근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서 동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서 클럽 가서 외박하고 휴가 막 이런 날에 그러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살면서 같이 밥 먹고 막 그런 거야. 대박이지. 그래서 근데 어제 처음 간 게 아니라 여태까지 존나 많이 갔었던 게 다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애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근데 그 전에도 막 돈도 그렇고 막 그 여자애가 재산도 안 까고 막 그러면서 막 남자애한테만 좀 일방적으로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어서 난 처음에 파혼했다 그래서 그건 줄 알았는데 클럽을 갖다 주고 이 미친 번식이 그래서 안 그래도 번식 머리에 꽂혀 있었는데 지금 번식을 보니까 지금 미쳤어. 세상에 진짜 별일이다 얘들아. 어른들은 정말 남자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여자라고 뭐 깨끗할 것 같지? 네 여친 다 클럽에서 존나 놀고 있어. 조심하세요. 항상 그 모든 사랑의 완성은 통제와 감시야. 항상 그 보고가 잘 돼야 되고, 특히나 술 먹고 연락 끊긴다. 100%야. 100%야. 그러니까 밤새 술 먹고 놀 수는 있어. 근데 술 먹다가 취해서 연락이 끊기다? 걔는 100% 연락을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술 먹던 중에 3시간 이상, 2-3시간 이상 연락이 끊기다. 100%야! 이미 임신했어. 알겠어? 추잡한 어른의 세상을 겪지 않기 위하여 잘 삶을 고르고요. 뭔가 이제 썸을 타고 막 이러는데 막 술 먹다가 오늘 모임 있어서 막 이러면서 미안해, 나 어제 너무 취해서 연락이 안 됐네. 그 새끼 100%야. 그 새끼 분명 그렇게 안 취했어. 알겠지? 하여튼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대학생 때 그 CC였는데 남자친구가 나 몰래 여자애들이랑 여행을 간 거야.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랑 뭐 잠깐 어디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알고 보니까 여자 셋에 내 남자친구 포함 남자 둘. 이래서 침대도 같이 써. 킹사이즈 침대.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때는 인스타가 없던 시절이거든?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는 되게 비밀로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나한테 숨겨서. 근데 그 여자애들이 그 게시물을 막 침대에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거를 게시물을 올리면서 내 남자친구를 태그하니까 그 태그한 게 걔 피드에도 뜨잖아. 근데 그거를 남자친구가 봤으면 당장 태그를 삭제했겠지. 근데 내가 먼저 본 거지. 그래서 헤어졌다. 같은 침대를 써? 이런 미친. 미국이냐고! 왜 한국에 이렇게 가끔씩 미국에 사는 별종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끔씩 미국인들이 있다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하여튼 생식에서 적합한 어디까지 했냐? 자, 그래, 요거 첫 번째부터 골랐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내용은 여기에 나와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스파인이나 헬멧을 만들지 않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나온다면 바로 뒤가 A.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안에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했으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적응은 맞는 것 같거든? 번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C로 이어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헬멧이나 그런 그 가시돌기를 만들면요. to defend itself.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죠? 포식자로부터. 자, 그래서 만약에 물이 그것 주변에 있는 그 물이 doesn't include 이거는 포함하지 않아. 화학적인 특징을 무엇에? 포식자의 특징을 가지는 물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 물벼룩은 doesn't develop 무엇을 발달시키지 않아? 이러한 보호 장비들을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보호 장비들은 아까 앞에 있었던 헬멧이랑 스파이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헬멧이나 스파이스를 발달시키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기에 발달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보존한다로 이어지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B 다음에 A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B, A, C겠네요. 됐죠? 이 정도. 하나만 더 풀어보자. 재밌었잖아. 즐거웠잖아. 37번. 2시간. 하나만. 아직 2시간이 아니야. 니네 뒤에 일정 없는 거 다 알아. 하나만 더 보자. 자,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는 result basis pricing이죠. pricing이니까 가격을 매기는 것이야. 그러면 결과에 기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결과에 기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그 형태들 중 가장 흔히 알려진 것은 is a practice, 관행입니다. 무엇을 하는 관행? 뭐라고 불립니까?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린대요. 뭔지 뜻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것은 used by lawyers,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들이 결과에 기반해서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받는 거겠어? 혹시 머리 멈췄어? 머리 멈췄어? 혹시 마스크가 너무 두꺼워서 지금 목소리가 뚫고 나오지 못한 거지? 대충 그렇게 합니다. 그래, 말하지 않을게. 자, 요 정도.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문장까지 읽어보고요. 한번 다 골라볼게요. 딱 1분 30초 줍니다. 이거 빠르게 답만 고르고 넘어갈게요. 파운솔 너무 재밌었다. 인사해. 하이. 보강하러 왔어. 앉아. 3분이면 끝나.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빠르게 지나가야 돼. 10초. 자, 5초 다 고릅니다. 3, 2, 1. 볼게요. 자, A부터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아무것도 뭐가 나온 게 없는데 그러므로 하면 빠가살이죠. 그죠? 첫 문장 아니고요. 자, only a outcome. 오직 결과만이 in the client's favor 했을 때 그냥 결과가 아니라 그 손님의 favor이니까 취향에 맞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favor이라고 했을 때 어떤 호의라던가 본인의 그런 선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객의 마음에 드는 결과만이 is compensated 하면 compensate가 보상을 받아. 그래서 고객의 마음에 드는 것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by using 사용함으로써지. 그지? 뭐뭐 함으로써. 자, 그러면 이때 앞에 나와 있었던 이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하면은 소비자들은 보장받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합의를 받을 때까지는 돈을 안 낸다라는 것은 즉 합의금이 나올 때까지는 돈을 안 내도 된다겠지. 그래. 자 그리고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것은요, is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개인적인 injury 상해, 개인 상해라던가 특정한 소비자들의 cases 소송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are billed 돈이 매겨질 때 들어가는 것들이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흐름은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알려준 게 C, 그리고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해서 적용한 것이 B지. 그치? 그러면 일단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게 뭔지를 먼저 알려주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C가 먼저 들어가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결과만 보고 보상한다랑 소비자들은 돈 받을 때까지, 즉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돈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얘네만 보고 혹시 구분할 수 있겠어? 같은 내용이잖아. 그치?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만 돈을 준다. 그죠? 이것도 소비자가 합의금을 받기 전까지는 돈을 안 낸다. 합의금 받고 나면 돈을 준다지. 그치? 뭐가 먼저 나올까? 딱 이것만 보고 고를 수 있어야 돼. 자, A가 먼저 나옵니다. B가 먼저 나옵니다. 미안해. 너무 무리한 욕을 하는 거 같아. 우리 시를 조금 더 끝까지 읽어볼까? 자, 시 조금 더 보면요. 이러한 접근법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개인적인 그런 뭐 부상이라던가 개인적인 소송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변호사들은 받지 않습니다. 돈이나 지불을 언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합의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돈을 받을 때는 돈의 퍼센트로 받아요. 소비자들이 받는 돈의 퍼센트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 지금 놓고 보면요, 일단 변호사들이 돈을 받지 않는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러면 변호사의 입장을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는 소비자잖아.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지? 그래서 그때는 손님의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돈만 보상을 받는다지, 그지? 그럼 그 결과만 보상받는다 했을 때 이 보상을 받는다의 결과는 변호사가 받는 돈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로 이어진다 라고 봐도 되고, 내가 사실 원했던 거는 뭐였냐면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합의금이 나올 때까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라는 건 조금 더 구체성이 들어가 있죠, 그죠? 같은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앞에를 봐봐. 얘는 결과가 나와야 보상을 받는다지, 그치? 그럼 이 결과에 대한 예시로 세틀먼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보상에 대한 예시로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개념적인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적인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것을 적용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흐름에 맞겠죠, 그죠? 그것도 있고, 아니면 요 앞에 있는 therefore 연결어 하나 들어가 있지.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라는 그 원인과 결과에 꼭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같은 내용이 이어지려면 B가 됐든 C가 됐든 뒤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는 뒷부분을 확인해줘도 돼. 뒷부분을 확인했을 때 이때 변호사는 합의가 될 때까지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와야 보상받는다. 같은 얘기지, 그지? 괜찮죠? 그럼 B의 끝부분을 보면요, 존나 기네. 뒷부분만 살짝 볼게요. 자, 가격이라고 했을 때 allow them, 그들이 공유하는 것을 허락한대요. 위험도 공유하고 보상도 공유한대. 그럼 위험과 보상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내용은 마음에 드는 결과만 보상받는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과에 기반해서 가격을 책정하면 변호사도 그 위험을 감수하지만 소비자도 사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겠지, 그지?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C, A, B로 가면 되겠어요. 됐지?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지금 순서 문제 6, 9 수능에 있는 순서 문제 몇 개 남지 않았죠? 그것들이랑 그리고 그냥 받았던 거 독해만 넣어놨어요. 그거 모의고사 1회. 그리고 수능에 있는 거 독해 아직 안 풀었죠? 듣기? 수능에 있는 듣기. 그렇게 해서 숙제 해오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정도. 다음 시간부터 이제 뒤지게 시간 되고 모의고사. 풀고 바로 해설. 풀고 바로 해설하면서 드디어 나의 무지는 이러한 것이구나.